안녕하세요. 핫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앞 시간에 이어서 범위 개념을 활용한 문제풀이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앞 시간에는 범위를 활용한 평균 문제 푸는 내용이었었는데 이번에는 가중치입니다. 자, 가중치 이러면 또 여러분들이 어이쿠 하죠. 지난 봄에 상반기죠. 특강에 참여한 한 학생이 가중치 문제를 풀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어제 인천항만공사 시험치를 갔었는데 가중치 관련 문제가 2개 나왔다. 이 친구는 그 2개 문제 푸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 진작에 오지 자식아. 웃자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가중치 문제 정석대로 풀면 최소 3분 이상입니다. 우리한테는 이럴 시간적 여유가 없죠. 1분 안에 한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핫쌤이 여러분들에게 가중치 문제를 정석대로 계산하지 않고 눈으로 판단하는 것 같은 프로세스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중치에 대한 뜻. 자, 가중치는 상대적 중요도라고 한다. 자, 내가 강의할 때 개념, 그리고 무엇인가 하는 이론, 그리고 원리, 이와 같은 것이 있으면 깊이 있게 공부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최소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 이와 같은 개념, 이론, 원리에 대한 이해를 하는 데는 3분 이상 안 걸립니다. 그래서 약간의 시간을 내서 개념 정도는 파악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유사한 문제, 다른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쉽게 그 문제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문제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으면 안 되죠. 자, 가중치는 여러분들이 대학 입학을 앞두고 사실 많이 접했습니다. 정시 지원의 경우 과목별 해당 지원하는 대학이 제시하고 있는 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에 대한 여러 가지 가중치 관련 표를 놓고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고 또 실제 전략을 짜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시를 가져왔는데 국어에 대한 각 대학의 반응을 보십시오. 대다수가 지원하는 학생이 제출하는 점수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주겠다 하는데 D라는 대학은 아니다. 우리는 네가 받은 점수요. 그것을 조금 더 쳐주겠다 이겁니다. 수학 과목에 대해서 A 대학, D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은 네가 받은 점수 그대로 인정하겠다. 그러는데 A와 D 대학은 아니야. 우리는 조금 더 쳐줄 거야. 그럽니다. 자, 탐구 과목에 대해서 F 대학은 네가 받은 점수 그대로 인정하겠다. 그러는데 나머지 대학들은 전부 다 우리는 그렇게 인정하지 못해. 그렇게 받아주지 못해.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가중치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가중치, 상대적 중요도를 한다. 이것만 머릿속에 넣으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과거 대입 때 실제 경험했던 내용들을 연결하면 되겠죠. 자, 마침 가중치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퀴즈 문제가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발문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학교를 고르라는 얘기죠. 자, 표 제목, 만족도 조사 결과, 단위, 마침 단위가 없습니다. 자, 내가 앞 시간에 죽더라도 제목과 단위를 읽고 죽으라. 왜? 제목과 단위만 보고서도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표 아래에 부연 설명 또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족도를 묻는데
만족도를 계산하는 공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판단 기준이라는 얘기죠. 내가 판단 기준을 잡았습니다. 이제 제시하는 공식을 보고서. 자, 이 공식에는 평균과 가중치의 곱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를 보니까 표준 편차가 있습니다. 결국은 표준 편차는 평가할 대상,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결국 표준 편차는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정보 취사 선택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표준 편차를 과감하게 제시하고 버리기로 하고 영역을 봤더니 4개의 영역이 있고 가중치 역시 각 영역마다 가중치를 달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가중치를 가장 높게 두는 항목 체크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학교마다 평균을 비교하면 되겠죠. 자, 평균은 내가 받은 점수입니다. 합계 점수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동일할 때, 즉 분모와 분자의 관계에서 분모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전부. 그러면 합계 점수가 곧 나의 평균이 되고 나의 평균이 또 합계 점수가 되는 거죠. 왜? 어차피 나누는 값은 같기 때문에. 그래서 합계가 크면 평균도 크고 평균이 크면 합계도 큰 겁니다. 평균, 여기서 표에서 평균은 결국 각 학교가 받은 점수입니다. 자, 문제풀이 판단 기준 가중치를 크게 두는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놈이 1등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곱하는 거니까. 여기서 지금 판단 기준 만족도 계산 공식 평균과 가중치를 곱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 가중치를 높게 두는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가 학교가 1등인 겁니다. 가중치를 두 번째로 높게 부여하는 항목, 교육 환경에서 자, 보십시오. 평균. 여기서 다른 학교가 비록 가보다 높은 평균 점수를 받았지만 없네요. 딱 하나 있네요. 나 학교가 비록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가장 가중치를 높게 부여하는 항목에서 가장 큰 점수를 받은 가 학교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는 충분히 가를 바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눈으로 보고서 판단하는 거죠. 이것을 익히자는 겁니다. 자, 앞 시간에 합산하지 않고 평균을 구하는 이와 같은 문제에서 내가 프로세스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범위를 보자. 범위를 계산하자. 범위의 뜻은 최대 마이너스 최소. 그런 후에 점수대를 꼭 비교해야 된다. 점수대 전체를 볼 것이 아니라 최대 점수를 서로 비교하고 최소 점수를 서로 비교해 준다 이겁니다. 그런 다음에는 바로 확답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A 문제를 내가 설명했습니다. 자, 범위 관련해서 내가 제시한 컨셉은 범위가 크면 합은 적고 범위가 작으면 합은 큽니다. 이렇게 내가 설명했죠. 근데 이것은 확률 개념입니다. 확률 개념. 즉 이러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이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 불안하죠. 그래서 이러지 않을 수 있다는 그 무엇인가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하면은 점수 대 비교하는 게 필요하다 이겁니다. 자, 실제 다시 A를 설명할게요. 범위가 큰 놈 찾습니다. 과감하게 버립니다. 범위가 크면 합은 적습니다. 그러면 범위가 가장 적은 놈 A와 C. 자, 서로 범위 크기가 엇비슷하겠죠. 엇비슷한 상태에서 점수대를 비교하는 겁니다. 점수를 봤더니 C의 점수대가 A보다 높습니다. 당연히 A를 버려야 되겠죠. 이제 C와 E를 비교하는 겁니다. E의 범위는 C보다 큽니다.
자, 범위가 크면 합은 적은데 점수대를 놓고 보는 거죠. 점수대를. 그러면 E의 점수대가 C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승자는 E가 된다. 설명했었죠. 자, 여기서 범위가 크다. 범위가 크다는 무슨 뜻일까? 범위가 크다. 무슨 뜻일까? 그래서 내가 좌측에 그림을 가졌는데 범위가 크다는 얘기는 B와 D는 성적이 들쭉날쭉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범위가 적다 A와 C는 성적이 고르다 이겁니다. 그런데 자, 낮은 점수대에서 고른 A와 C, 낮은 점수대에서 성적이 고르게 나왔지만 전체 점수대에서 낮은 쪽에서 고른 성적을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와 C는 탈락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짚어내는 게 바로 점수대 비교라는 거죠. 자, 점수대 비교가 왜 필요한지 이해했다면 페이지를 넘겨서 자, 앞에서 평균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가중치입니다. 계산하지 않고 가중치를 눈으로 보고서 판단하자. 이게 더 빠르고 정확하다 이겁니다. 접근하는 프로세스는 평균을 공부할 때와 같습니다. 범위를 확실하게 계산해주고 그 다음에 점수대를 비교하자. 그리고 나서 가중치를 보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중치를 먼저 보자는 게 아니라 가중치는 맨 나중에 봐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답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자, 실제 B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표 1에 가중치를 주고 있습니다. 표 2에 평가 결과 테이블이 있습니다. 자, 직원, 범위를 계산할게요. 9, 7, 2, 자, 9.2, 8. 그래서 1점이죠. 9.5, 7.5, 2. 9.5, 5, 4.5. 9.05, 4. 자, 범위 계산값에서 우리는 이미 나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나가 답입니다. 불안하니까 점수대를 보는 겁니다. 자, 최대점 9, 9.2, 9.5, 9.5, 9.0. 자, 최대값을 표시해 놓고 최소값을 이제 비교가 들어가는 겁니다. 7, 8, 7.5, 5, 5. 자, 점수대를 서로 비교했습니다. 그러면 범위가 크면서 점수대마저 최소값 낮은 쪽에 위치한 라와 말을 먼저 버릴 수 있죠. 자, 전기분포에서 양쪽 끄트머리에 있는 표시된 쪽을 기각력이라 그럽니다. 자, 무엇인가 의사결정할 때 기각력을 먼저 버리는 겁니다. 버리다 이 뜻이죠. 그래서 양쪽 끄트머리를 먼저 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채택역에 들어온 사람들 대상으로 면접을 보든지 합니다. 이처럼 버릴 것을 먼저 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라와 마를 버리는데 자, 이제 남은 선수는 직원은 가나다입니다. 자, 가나다 가운데 이제 가중치를 보십시오. 업무 성과에 가장 큰 가중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업무 성과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을 찍으면 되겠죠. 나죠. 범위값에서 이미 나를 선택했었고 업무 성과에서 또 나를 선택해서 두 번 선택했죠. 그럼 답은 나가 돼야죠. 계산하지 않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익히면 정말 어려운 가중치 문제 쉽게 접근하면서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10번 문제. 10번 문제는 합계 점수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높은 인턴 사원은 그러면서 가중치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공부한 프로세스에 따라서 접근하는 겁니다. A. 자, 최대값
90, 최소값 75, 따라서 15. B, 최대값 80, 최소값 65, 15. C, 90, 얼마죠? 80, 따라서 10. D, 80, 65, 계산하면 15. E, 90, 70, 계산하면 20. 이미 범위 가지고 벌써 C란 놈을 이렇게 잠정적으로 확정해 놓고 이제 점수대를 보는 겁니다. 최대값, 자, 90, 80, 90, 80, 90. 자, 최대값을 표시해 놓고 이제 최소값을 보는 겁니다. 75, 65. 자, B 같은 경우는 최저값이 80이면서 최소값이 65입니다. 점수대가 아주 낮은 곳에 있죠. 그래서 과감하게 버립니다. C, 자, 80, D, 65. 자, D도 역시 B와 마찬가지로 최대값이 80이고 최소값이 65입니다. 그래서 낮은 점수대 과감하게 버립니다. E, 최대값은 90. 다른 친구들과 거의 비슷한 점수지만 최소값이 70. 그러면서 범위가 가장 큽니다. 과감하게 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남은 놈은 A와 C, 이 두 친구죠. 그러면 이제 가중치 가장 높게 부여하는 항목을 보는 겁니다. 자, 지도력의 30%. 자, 지도력의 A는 90, C는 85. 자, 이렇게 표시해 놓고 그러면 범위가 가장 적은 놈이 C라 그랬죠. 또 한번 표시하고 최소값을 보십시오. 자, 이해력 A 75, C 80. 그 다음에 80, 85, 85, 90. 최대값 90, 90 같고 최소값이 75, 80. C가 더 높네요. 따라서 범위도 작고 점수대도 높게 형성된 C가 1등입니다. 그 다음에 A가 2등이죠. 실제 계산기를 가지고 가중치 계산하면 이와 같은 표를 만들 수 있는데 물론 이 표는 안 만들고 데이터를 흩어놓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계산하면 계산기 가지고 계산해도 3분 이상 걸립니다. 이 문제 하나 풀기 위해서 3분을 투자할 것이냐.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죠.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면 범위만 보는 순간에 어느 정도 답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30초 안에 답을 확정할 수 있겠죠. 자, D번 문제, 기출 문제입니다. 자, 합격자들끼리 바르게 짝져진 것은 표가 있고 밑에 가중치 관련 점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맨 밑에 과락 대상이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전기분포에서 기강력을 먼저 찾아서 버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채택력 가지고 면접으로 가는 겁니다. 이 프로세스. 여기서 똑같이 적용합니다. 과락을 먼저 찾는 겁니다. 과락. 자, 미만. 직업기초 60. 자, 직업기초 60을 보니까 과락은 미만인데 전부 다 미만에 해당자가 없죠. 자, 의사소통 50점 가니까 D가 나왔네요. 45점. 그래서 과감하게 제거. 문제 해결 45점. 보니까 A가 그 대상이네요. 과감하게 버립니다. 그러면 남은 친구들은 B, C, E. 자, B, C, E를 대상으로 범위 값을 계산해 보는 겁니다. 70, 55, 15, 60과 50, 10, 90과 49. 이거 50으로 가겠습니다. 계산 쉽게. 그래서 40. 자, 범위 계산 결과 가장 낮은 놈은 C지만 점수대를 보십시오. 최대값, 최소값. 그 점수대를 보면은 C가 가장 낮은 쪽에 있습니다. 버려야 되죠. 이렇게 가도 되고. 자, 직업기초 능력에 가장 큰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는데 E 같은 경우는 이미 90점이고 최소값이 49, 거의 50이죠. 비슷하죠. 이렇게 해서 판단해도 되고. 자, 이 같은 문제는 판단 기준이 벌써 두 개로 잡히죠. 가중치 가지고 바로 판단할 수 있고 또 가장 낮은 점수대
버리면 되니까. 나 같으면 버리는 걸 먼저 찾습니다. 왜? 이게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 B와 E가 채택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계산하지 않고,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바로 무엇인가 인필 가지고 비교해 가면서 눈으로 답을 찾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중치 문제, 어려운 가중치 문제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내가 제시하는 프로세스에 따라서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무엇인가 특정 이론, 그리고 무엇인가 원리 꼭 익혀야 합니다. 이게 있어야만이 무엇인가 보고서 이것은 이와 같은 문제구나, 가중치에 대한 문제구나, 그러면 가중치 하면서 공부했던 것을 머리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거죠. 자, 이것을 공부하는 데는 3분도 채 안 걸립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수고를 해주고, 그러고 나서 내가 제시하는 이 프로세스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좋은 성적을 분명하게 낼 수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